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선생입니다. 오늘 2023년 1월이 시작되었고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경기 전망, 올해는 무엇이 생길까 이런 부분일 것 같아서 저도 재테크, 부동산 이쪽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뉴스에 대해서는 좀 지식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틀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 침체가 2023년에는 거의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다라는 게 경제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기 침체가 뭐냐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97년 IMF 외환위기를 중학교 때 겪었는데 그때 당시를 겪지 않은 세대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봤어요. 그때는 동아시아만 어려웠었고 전 세계 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이 더 힘든 시즌이다라고 하는데 이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세계 경제사에서도 기록적인 경제 위기로 기록되고 있고 특히 한국은 6.25 한국전쟁 이후로 최대 환란을 맞이했었고 몇십만 명이 정리해고를 당했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형마트, 이마트에 가면은 이 식용유나 라면이 저녁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서 인플레가 심해가지고 왜냐면 달러가 비싸지니까요. 수입 물가가 올라서 그래서 이 식용유하고 라면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전쟁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이 시기이고 지금 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요것도 한국은 좀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당시 정부 대응도 좋았고 한국의 어떤 금융 안정성이 이제 부동산 붕괴가 금융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잘 넘어갈 수 있었던 시즌입니다. 근데 이 외환위기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외환이 부족해서 그리고 금융위 위기가 와서 생긴 거죠. 미국발 금융위기죠. 정확히는 미국이 위험해지면서 온 건데 이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는 아닙니다. 그냥 좀 침체 말 그대로 다운됐다 이런 겁니다. 그냥 힘들어졌어 이렇게 된다는 건데 결국에는 고금리가 만들어낸 경기 침체입니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왔고 물가가 오르니까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합니다. 왜?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거죠. 왜? 수요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물건을 찾는 사람을 감소시켜서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의 반대 상황, 침체를 유도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렇게 자산 가격이 다시 오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살라고 하는 것처럼 자산을 안 사면 자산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생기게 되면 결국에 인플레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지금 자산을 사면은 상승할 수 있겠네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V턴을 했던 것, 그러니까 차트가 바로 이렇게 U자형 회복이 아닌 V턴을 해가지고 곧바로 올라갔던 시기는 굉장히 긴 역사상 코로나 때가 거의 유일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0년에 코로나라는 게 등장하면서 팬데믹이 퍼지고 시장이 당황해가지고 한 달 동안 내리꽂았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투입돼서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을 풀어대니까 돈의 힘으로 순전히 이 주식시장을 캐리해가지고 올라갔던 게 지난 2년의 장세였습니다. 길게 보게 되면은 8년 외환위기 때 이후에 테크 버블이 오게 됩니다. TMT라고 하는데 텔레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어떤 기술 기업들 그리고 통신 기업들, 나스닥이나 코스닥 역시도 긴 상승을 보였었는데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이 회복을 하는데 거의 약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걸렸죠.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맞고 나서 이걸 회복하는데 약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코로나 때만 단순히 V턴 해가지고 거의 3개월 만에 전 고점을 회복하고 그보다 훨씬 높게 올라갔었는데 지금 연준이 바라는 거는 자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사람들이 파이어 이런 거 꿈도 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동을 하고 노동을 해서 인건비를 낮추고 인건비를 낮춰서 인플레를 잡는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주식장이 깨져줘야 된다는 게 이제 중앙은행의 생각이겠죠. 그래서 줍줍이라는 거를 함부로 할 때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유튜버나 강사들은 계속해서 컨텐츠를 찍어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부자들은 이걸 사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올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것도 너무 지루해가지고 안 먹히니까 경기 침체 이걸 넘어서 이제 경제 위기 다 망했다 이제
그리고 공포에 질려서 이 심리를 이용한 그런 방송들을 많이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줍줍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는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중앙은행이 언제나 경기가 어려울 때 다시 시장으로 들어와서 돈을 뿌려주고 시장을 살려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bad is good이라고 했어요. 나쁜 게 좋은 거다. 침체가 올 것 같으면 연준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bad is good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bad is bad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쁜 건 나쁜 거야. 중앙은행이 진짜 싫어하는 거는 줍줍하고 싶다, 이 욕망을 잡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은즉 자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것 같다, 금방이라도 회복할 것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 역시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고치로 치솟았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미국 역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쭉 올라갔다가 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원유에 투자한다라고 해보세요. ETF. 근데 얘 가격이 쭉 올라가고 있다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침체를 유도하니까 내려갔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봐줄 것 같아서 이제 다시 돈을 풀어줄 것 같으면 그러면 다시 코로나는 이제 중국도 곧 끝나가고 그러면은 경제가 회복이 되면 다시 원유 수요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오르겠네? 그래서 그러면 투자해도 되겠네? 라고 하고 ETF를 사죠. 그럼 시장에 투기 자금이 몰리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연준은 나는 이게 물가가 잡힌다고 생각해가지고 금리를 풀어주려고 했던 건데 다시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네? 다시 눌러. 그리고 연준이 인플레가 잡히는 것 같으니까 풀어준대. 그러면 애플 주식 사가고 테슬라 주식 사가지고 버티고 비트코인 사서 파이어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일을 그만둔다. 그럼 인건비가 다시 올라가겠죠. 노동자 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다시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 연준이 시장으로 다시 이걸 인플레이션을 잡으러 들어와야 되는 게 그런 악순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잡고 싶은 건 물가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줍줍하고 싶은 욕망을 잡고 싶어 한다라는 게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약입니다. 경기 침체의 시간에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던 때처럼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주식 투자하고 건물주 되고 코인으로 플렉스하고 퇴사하고 이제 뭐 롤렉스 사고 샤넬 사고 플렉스 하던 시절은 이제 끝나간다라는 거죠. 결국에 어떤 서점에 갔을 때 짠내나는 이야기나 뭐 좀 안타깝고 뭐 힘들게 아끼고 살아가고 이런 게 대세를 이루고 야 이거 자산은 답이 없어, 자기 개발을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 이런 마음이 퍼져가고 그것도 잘 안 돼서 힘들어서 힐링 찾고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는 시점이 서점을 뒤엎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제 자산시장은 다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 이제 힐링과 자기 개발을 찾아서 헤맬 때 바로 그때가 반등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절이 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 시절을 지나서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려면 결국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고 결국에는 2023년에는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고 우리는 경기 침체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줍줍을 하고 싶은 욕망이 사라지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혹은 그것마저도 힘드니까 힐링을 찾아 떠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게 다 뒤덮을 때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람들이 자산시장에서 관심을 끈 이제 여러분들도 자산시장 관련된 부동산이나 아파트 전망이라든가 이런 뉴스를 유튜브를 찾아보지 않는 시점이 될 때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념을 하셔서 2023년은 경기 침체에 맞춰서 잘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시고 버티는 그런 한 해로, 그것도 버티면서도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즐기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